2016년 4월 20일 오후 4시 53분에 일본 그 동쪽 태평양 앞바다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일본에 약 일주일간 후발 지진 주의보가 지금 발령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본의 상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동쪽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라는 내용인데, 저도 이제 집에 있었는데 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일 끝나고 좀 이제 낮잠 좀 자려고 딱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이제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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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이제 긴급 지진 속보가 딱 떠가지고 그래서 이제 TV를 이제 딱 키니까 이제 TV에서 있잖아요. 바로 이제 아나운서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일본에 꽤 좀 넓은 범위 내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각종 속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삿포로는 조금만 흔들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것도 한국에서도 이제 뉴스가 나왔길래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정보 있잖아요. 이번 지진이 어떤 지진이고 뭐 이번에 나온 이제 후발 지진 이제 주의보라는 것도 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좀 짤막하게 현재 일본의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오모리 등에서 진도 5 강의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이제 이 뉴스가 막 뜨면서 일본의 각종 속보가 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동북지방 중에서도 좀 더 북쪽이네요. 그렇죠. 홋카이도도 뭐 거의 전체 다 흔들리고 동북지방, 그 다음에 도쿄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 이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오사카까지도 약간 있잖아요. 흔들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흔들림 자체는 엄청 큰 거는 아니었지만 이번에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흔들었네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보도가 나왔죠. 연합뉴스TV 1. 혼슈 동쪽 해역서 규모 7.7의 강진. 뭐 KBS도 마찬가지고 있잖아요. 이 한국경제도 마찬가지로 뭐 기본적으로 타이틀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저쪽 위치 있잖아요. 비슷한 위치 과거 요런 식으로 있잖아요. 났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제 저거 큰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도 비슷합니다. 항상 이제 일본 사람들도 이쪽 부근에서 지진이 나면 있잖아요. 과거 그걸 좀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지진인데 원래 처음에는 매그니튜드 지진 규모가 7.5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좀 더 강했다. 이래서 7.7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나오지만 0.2가 올랐을 뿐인데 지진이 가진 에너지는 약 2배가 된다. 그리고 이번에 7.7이 요 근래 10년 내 일본에 온 지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지진입니다. 규모 자체는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오죠. 후발 지진 주의보라는 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지진 이렇게 규모가 크면은 이거 뭐 건물이 무너지고 뭐 난리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건 꼭 아닙니다. 일본에서 이런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 건물이 무너져가 아니라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이번에도 7.7 규모의 지진이 왔는데 최대 3m 정도의 쓰나미가 예측된다 해서 이제 바로 이게 기상 속보로 뜬 거예요. 이번에 진도 자체는 최고 진도가 5강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건물 엄청 무너졌다. 그런 피해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쓰나미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당장에 이게 일본 스마트폰을 당시에 딱 보면은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이게 일본 야후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쓰나미 경보 발표 중, 그 다음에 뭐 밑에 범위에서는 지금 당장 대피하세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공포심을 씌워줘가지고 바로바로 부근 해당된 분들은 도망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거죠. 동일본 대지진 이후는 이렇게 조금 크게 보도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도하면서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말을 세게 한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당장 도망쳐라 이런 거죠. 지금 내 말을 뉴스를 보지 말고 이 말이 들렸다면 바로 이제 이 부근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높은 데로 올라간다든지 바닷가에서 대피해라. 이런 식으로 어느 뉴스 방송을 보더라도 요즘은 있잖아요.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누기잖아요. 그래도 옥상이 3m면은 그래봤자 그지? 얼마나 높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 쓰나미의 3m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상당히 높습니다. 이 3m의 쓰나미는 빌딩의 1층분에 해당하는 높이인데 그 높이가 그냥 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얕보면은 큰일 난다 라는 게 있습니다. 3m는 자기 키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무섭게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 보시면 1m 그리고 50cm, 30cm 그거도 은근히 무서운 겁니다. 나오죠. 30cm 정도에서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쓰나미가 온다 이러면은 이유 불문하고 있잖아요. 예, 도망치는 게 제일 나은 선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냐? 방송을 하는 오늘이 이제 4월 21일인데 쓰나미주의보는 다 해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80cm 정도의 쓰나미가 왔다. 아이 그래도 뭐 3m 했는데 8cm 좀 적은 거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80cm를 하더라도 아이 그거 도망 안 치고 있다가 그러면 사람이 쓸려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쓰나미 뭐 주의보 경보 발표났다 무조건 도망쳐야 된다 라는 건 맞다는 거죠. 항상 일본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큰 지진이 나면은 어디가 제일 난리가 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SNS가 난리가 납니다.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이런 거 하면 일본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공포에 휩싸이는 게 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기 있잖아요. 과거 동일본 대지진이랑 좀 비슷한 위치 거기다 규모도 크다 보니까 확인 안 된 정보로 흔히 말하는 음모론 같은 거를 설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예를 들어 좀 이상한 거랑 엮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거는 뭐 대지진의 전조다 이런 건 뭐 기본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본은 저희 규슈 쪽에 사쿠라지마라고 활화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은 거의 맨날 첫날 터져요. 여기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용암도 나오고 있잖아요. 폭발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당장에 지난 일요일 4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엮어가지고 일본이 뭐 있잖아요. 규슈에서는 화산이 폭발, 저기 동쪽에서는 저거 나고 좀 있으면 난카이 트로프 있잖아요. 그것도 온다.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SNS 상에서 막 이제 그런 걸 이제 유포를 하고 있잖아. 예, 그걸 조회수를 얻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거 나오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진위 불면의 정보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강렬하게 있잖아요. 좀 이제 제재를 가한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X가 제일 실시간으로 다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X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조금 내직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요즘 뭡니까? AI 기술 발달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거 없는데 아까 나 예를 들어 쓰나미가 뭐 8cm가 한데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있잖아. 이만한 게 왔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올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SNS에 있는 정보는 좀 많이 믿기 힘든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거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요즘은 여기에 관해서 있잖아요. 지진도 중요하지만은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여기 후발 지진 주의 정보라는 게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역대 두 번째로 발표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나왔네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발표된 게 언제냐면은 작년 12월 달에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지진이 왔었거든요. 예. 바로 이 지진이죠. 지난 12월 8일에 비슷한 데 왔는데 이때는 좀 더 진도가 강했습니다. 가까우니까. 진도 6강이 왔었거든요. 이때는 다행스럽게 그 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나오고 지금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또 났단 말은 좀 불안하네 그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은 최대한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번에 후발 지진 주의보가 발령된 일본의 지역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진 데 있잖아요. 여기에 좀 특히 주의하세요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언젠가 큰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지역인데 그걸 주의하세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부근 자체가 기본적으로 쓰나미가 오는 걸 많이 좀 상정을 하는 바닷가 지역을 중심으로 있잖아요. 많이 주의하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진이 와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 쓰나미가 와서 사람이 쓸려간다라든지 있잖아요. 그럴 위험성. 그래서 목숨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뭡니까 일부러 지역을 딱 꼭 집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게 뭐 후발 지진 이거 주의보 나오면은 이거 뭐 그럼 당장 이번 일주일 동안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확률이 어느 정도인데?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평소와 비교해서 10배 높아진다. 이게 단순하게 숫자 10배만 들으면은 야 이건 뭐 진짜 온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평소의 확률이 0.1%입니다. 그게 1%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10배로 듣는 것보다 0.1, 1% 이렇게 듣는 게 좀 느낌은 다르죠. 뭐 100% 안 온다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쫄아가지고 이거 뭐 집에 처박혀 있어야 돼. 뭐 나는 뭐 이제 뭐 바로 그게 아니라 평소 하는 주위에서 좀 더 있잖아요. 신경을 쓰세요. 라는 취지로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미디어들도 조심해야 된다 하는데 바로바로 사회적인 활동 멈추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은 그대로 하면서 변소 준비해둔 걸 다시 확인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지진 발생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사회경제 활동을 계속하면서 평소부터의 지진의 대비를 재확인. 예를 들어 집에 있는 각종 비상용 물품 있잖아요. 아, 그거 진짜 제대로 잘 있나? 유통기한 맞나? 부터 이래가지고 또 만에 한해 사태에 대해서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게, 피할 수 있게 준비를 다 해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지진이 막 그렇게 많이 오는 나라는 아니니까 아이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느끼지만 일본은 오히려 좀 반대가 있는 게 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이번은 뭐 별거 있겠어요. 약간 이렇게 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저는 동일본 대지진처럼 약간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너무 이게 있잖아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니까 요 정도만 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본 미디어가 전달하는 이 뉘앙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예, 있잖아. 아무리 1%를 하더라도 그지? 거대 지진이 올 수가 있는데 이 거대 지진 그럼 만약에 하나 오면은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의 사이즈가 오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서도 각종 이제 미디어가 발표를 하는데 아사히가 보도를 했는데 쓰나미가 이 일본 동북 지방 쪽이 있잖아요. 이쪽에는 약 30m의 높이가 올 거고 그다음 홋카이도 지역은 28m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3m랑 레벨이 다르죠. 거의 10배 가까이 넘는 거 있잖아요. 그러네. 몇십 센치도 위험한데 엄청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기억에 있으실 과거 일본,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 있잖아요. 이 쓰나미가 몇 미터냐면은 9m, 8m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3배 이상이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바닷가가 보이는 쪽 무조건 도망을 쳐야 된다.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쓰나미 경보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풋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하면은 아이고 그러면 당장에 이번 일주일 동안은 가면 안 되네가 아니라 이거는 일주일 넘어서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일본에 오신 분들은 이걸 어느 정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 두시고 온다든지 아니면 거주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일본의 내각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지진이란 거는 여진 다음에 본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때도 매그니튜드 7.3이 왔다가 이틀 후에 9.0 엄청 큰 게 왔거든요. 뭐 예전 1963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에 얼마 왔다고 지진이 7.7이 왔어. 이것보다 더 강한 게 앞으로도 올 수가 있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런 통계를 봤을 때. 그러니까 더 주의를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바카이 방송도 제가 지진을 정말 많이 다루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지진 정보랑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끼는 지진 정보는 좀 많이 다릅니다. 항상 지진이라고 하면은 이런 과거 동일본 대지진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일본 역사에서도 좀 큰 지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온다는 거는 꼭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본에서 이제 지진이 온다 하면은 아까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아, 요런 거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일본 여행 갈 때도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잘 확인을 하고 내가 이 지역에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가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이거는 저희도 알 수가 없죠. 일본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진은 통계입니다. 대충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라는 것에 기반을 해서 이번에도 후발 지진 주의보라는 걸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이번에 일주일 끝나면 안전해 도 아니고 이번 일주일 끝나더라도 일본은 언제든지 지진이 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일본은 간다라고 하는 게 제일 나아 보인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도 평소부터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생활한다. 그렇죠. 근데 다만 뭡니까? 이번에 발생한 지진 해역 부근이 왜 이렇게 이번에도 주목을 받고 있냐면은 당시에 작년 12월 달, 11월 달,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도 비슷하게 이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보다는 좀 더 위험성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좀 더 여러분들 대비를 하세요 라고 뉴스에서 말하는 거고 그거를 일본에 가실 계획이 한국 분들도 알아둬서 손해볼 건 없다라는 거겠네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일본은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라는 걸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선생님들이
시청자분을 어떻게 판단할까? 그렇죠. 뭐 그거는 각자마다. 각자마다. 예.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여러모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일단 일본에서는 사회적인 활동은 멈추지 마시고 경제 활동은 제대로 하시고 근데 대비는 해주세요. 그렇죠. 입니다. 너무 난리 난 것도 아니고 너무 난리가 안 난 것도 아닌 약간 좀 맞습니다. 애매한 상황인데 예. 이 분위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항상 이렇게 이제 지진 관련 내용을 제가 만들면은 이게 속보 베이스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진이 일본에 거주하는 박간에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당해봤어요. 뭐 장장이 저희는 홋카이도에서 진도 6짜리도 경험을 해봤는데 예. 그래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적응은 잘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어떻게 하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평소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본에서 이런 걸 당했을 때 정말 패닉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언제든지 저런 식으로 뭔가 좀 큰 지진이 올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막 공포심을 가지고 쫄아하는 게 아니라 가슴 한편에 알려두시고 만에 하나의 경우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같은 것도 아까 말했지만 너무 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는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걸 하나 알아두시면은 앞으로의 일본 갈 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